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훌쩍 지나 수요일 아침이네요. 과연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몇 달 전 저의 곁을 떠나가신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곁을 떠나셨다는 게 슬프면서도 떠올릴 작은 추억이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오늘의 사연 들으시면서 힘내시고 하루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78년 겨울 브루클린. 서울에서 브루클린으로 온 지 2달, 창밖의 겨울 풍경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빠는 차이나타운에 새로 연 한의원으로 출근하셨고, 저는 학교에 다녔지만 엄마는 혼자 아파트에 남아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첫 주는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며 신기한 식재료들을 구경하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깊어만 갔습니다. 특히 아침이면 창가에 솟아오르는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셨죠. 서울의 하늘과는 다른 브루클린의 푸른 하늘 아래 엄마의 한숨은 온 집을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매일 아침 토스트와 베이컨을 굽는 기름진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그마저도 엄마에게는 낯선 향기였습니다. 제가 메이플 거리 베이커리에서 터키 샌드위치를 사와도 엄마는 한 입 베어 물고는 잔잔한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죠. 냉장고에는 우유와 오렌지 주스, 치즈와 햄이 가득했지만 그 무엇도 엄마의 마음속 허기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엄마의 우울함은 깊어만 갔습니다. 저녁이면 아빠가 사다 주신 미국 드라마를 보려 하셨지만 엄마의 시선은 자꾸만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뭔가 허전하네. 엄마의 중얼거림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는 시간, 부엌에서 들리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조용히 부엌 문을 열어보니 엄마는 낡은 노트를 무릎 위에 펼쳐들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외할머니의 레시피북이었습니다. 바랜 종이 위에는 외할머니의 단정한 글씨체로 우리 집 식혜 만드는 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나 봅니다. 10살 때였을까? 매주 토요일이면 새벽부터 할머니 방에서 불이 켜졌단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똑같은 시간에 나를 깨우셨지. 강수가 일어나거라. 오늘은 우리가 하늘의 단맛을 빚는 날이다 라고. 엄마는 레시피북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곳곳에 남은 간장과 기름 자국 위로 할머니의 글씨체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맷돌을 돌릴 때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쌀알 하나하나가 가루가 되어가는 동안 나는 할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 강수가 이 맷돌 소리가 들리니? 우리 선조들의 숨소리란다. 이 소리가 우리의 식혜를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준단다. 눈물이 한 방울 레시피북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엿기름 물을 붓고 쌀을 넣을 때면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물의 온도를 가르치셨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마치 봄날의 햇살 같은 온도여야 한단다. 그리고는 항아리 앞에 앉아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지. 사흘 밤낮을 기다려야 해. 기다림이 달콤해질 때까지. 엄마는 레시피북 마지막 장을 펼치셨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강수가 이 맛이 내 딸에게도 이어지길. 며칠이 지나 우리 집 부엌에서는 매일 밤 식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아침마다 창밖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특히 일요일 아침이면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갓 담근 식혜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식혜를 한 모금 마신 아빠가 오랫동안 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아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감기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지. 그때 장모님이 이 식혜를 담가주셨어. 우리 사위 이거 마시면 기운 날 거야 하시면서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 왜 장모님이 이렇게 정성 들여 식혜를 만드시는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지.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던 거야. 엄마는 아빠의 손을 살며시 잡았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의 특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우리의 맛을 지켜내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 추억, 그리고 정성이 담긴 따뜻한 마음을 이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엄마가 되면 이 이야기를 제 아이에게도 들려주리라는 것을. 창밖으로 브루클린의 밤거리가 조용해지는 동안 우리 집 부엌에서는 한국의 맛과 향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사이로 식혜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그 향기 속에는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식당에서 사온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죠. 저는 늘 엄마가 정성스레 싸주시는 도시락을 먹었어요. 처음엔 한국 음식을 꺼내기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도시락을 열 때마다 퍼지는 향긋한 냄새가 자랑스럽습니다. 늘 그랬듯 보온병을 열어 식혜를 꺼내려는데 옆자리의 마이클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어요. 평소 장난치며 웃음이 많던 마이클의 표정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마이클, 무슨 일이야? 아, 배가 좀 아파서. 점심 먹고 나서부터 속이 안 좋네. 마이클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걱정이 됐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문득 아빠가 가르쳐 주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빠는 뉴욕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죠. 매일 환자들에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법을 알려주시며 정성껏 치료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의 진료실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아빠는 늘 우리 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셨죠. 마이클, 우리 아빠가 한의사인데 속이 불편할 때 도움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 한번 해볼래? 마이클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아빠의 진료실에서 본 것처럼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죠.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흐르는 길이 있어. 이걸 경락이라고 불러. 마치 도시의 도로처럼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런 길들이 있는 거야. 여기 손가락 사이에도 중요한 경락이 지나간대. 우리 몸의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지. 손끝으로 마이클의 엄지와 검지 사이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아빠가 하시던 것처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했어요. 어릴 때 배앓이 할 때마다 아빠가 이렇게 눌러주시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자리를 합곡이라고 해. 여기를 자극하면 우리 몸의 기운이 잘 통하게 되는데 특히 머리와 얼굴 그리고 배 주변이 편안해진대. 아빠는 이걸 우리 몸의 작은 마법이라고 부르셨어. 어때? 아프지 않아? 아니, 전혀 안 아파. 이상한데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 마치 누군가가 내 속을 달래주는 것 같아. 마이클의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점심을 먹던 에밀리가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평소엔 다른 반 친구들과 어울리던 에밀리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죠. 마이클, 얼굴색이 좋아진 것 같은데? 아까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 응, 신기하게 속이 나아진 것 같아. 유진이 방법이 효과가 있나 봐. 근데 목이 좀 마른데. 이제 차례는 식혜였습니다. 보온병을 꺼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어젯밤 엄마가 정성스레 만드시던 모습이 떠올랐죠. 뚜껑을 열자 달콤한 향기가 교실 안에 퍼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마셔볼래? 우리나라의 전통 건강음료야. 어제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야.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소화도 도와준대. 엄마는 이게 한의학적으로도 좋다고 하셨어. 마이클의 눈이 호기심으로 커졌어요. 어떻게 만드는 건데? 먼저 쌀을 물에 담가두었다가 삭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엿기름 가루를 넣어서 따뜻한 곳에서 기다리지. 그러면 쌀 속 영양분이 우리 몸에 좋은 형태로 바뀐대. 엄마는 이걸 만들 때마다 우리 몸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담그신다고 했어.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다들 마이클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우와, 이거 정말 특별해. 단맛이 있는데 음료수랑은 완전히 달라.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어. 이제 속이 완전히 편해졌어. 식혜라고 하는 거야. 엿기름 속 효소가 쌀을 자연스럽게 분해해서 생기는 단맛이래. 그래서 설탕을 넣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단맛이 나는 거지. 할머니는 이걸 마시면 하루 종일 기운이 난다고 하셨어. 그때부터 교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조용히 도시락을 먹던 제 주변으로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 모금만 마셔볼 수 있어? 그 손 마사지도 나한테 해줄 수 있어? 내일도 식혜 가져올 거야? 친구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뿌듯해졌습니다. 아빠가 늘 말씀하시던 한의학의 지혜를 친구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선조들이 자연을 연구하며 발전시켜온 소중한 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죠. 그날 이후로 점심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매일 제자리로 모여들었고 보온병 속 식혜는 우리들의 특별한 비밀이 됐어요. 때로는 속이 불편한 친구에게 합곡지압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식혜 한 모금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유진, 오늘도 식혜 가져왔어? 나도 한 잔만 더 마셔볼 수 있어? 이제 이런 말들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의학과 음식 문화가 이곳 뉴욕의 작은 교실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친구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밝아지는 표정을 보면서 저는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우리만의 작은 공간이 생겼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특별한 점심시간이었죠. 제 아빠의 한의원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신경외과 의사 로버트 밀러 박사가 우리 한의원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이 순간이 얼마나 혁명적일지 몰랐습니다. 밀러 박사는 평범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신경외과 교수이자 미국 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낸 최고의 의학자였죠.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고통받는 한 명의 환자였습니다. 신경근병증으로 몸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수술 도구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찾아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밀러 박사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아빠는 그의 등을 조용히 만지시며 경락이 막혔다고 진단하셨죠. 족삼리, 위중, 태충 혈자리에 침을 꽂으시는 순간 밀러 박사의 몸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의 손이 밀러 박사의 몸에 닿는 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침이 혈자리에 꽂히는 찰나 밀러 박사의 근육은 경직되었고 얼굴에는 고통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참으세요.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에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침술 후 밀러 박사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마비되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증명했습니다. 움직였어. 손가락이 움직였어. 밀러 박사는 흐느끼듯 소리쳤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된 순간이었죠. 치료가 끝난 후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따뜻한 식혜를 밀러 박사에게 건넸습니다. 제 엄마가 직접 만든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전통 음료죠. 밀러 박사는 식혜를 마시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의학자적 직감이 번쩍 스쳤습니다. 식혜와 한의학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연구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몇 달 후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한의학과 식혜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 메이오 클리닉과 하버드 의대에서 공식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밀러 박사의 연구는 의학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신경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죠.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은 놀라운 치료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팀은
식혜와 침술의 신경 재생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밀러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 실험을 시작했고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신경 손상 환자들의 회복률이 기존 치료법에 비해 30% 이상 높아졌던 것이죠. 하버드 의대의 신경학 연구소에서도 식혜의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정 효소와 미생물이 신경, 세포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경재활의학 분야의 권위자들은 이를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의학적 발견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전통의학과 현대과학의 놀라운 만남이 새로운 치료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였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한국 전통의학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식혜와 침술을 대체의학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료법을 넘어 글로벌 의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혜 클래스는 이제 단순한 요리 교습이 아닌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클래스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죠. 의사, 요리사, 대학생, 주부까지 모든 계층이 식혜 클래스에 열광했습니다.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한 기업인이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라 건강의 비밀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의 클래스는 국제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번역 서비스, 전문 교재까지 준비되었고 한 번 클래스가 열릴 때마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동시 접속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의 식혜 코너는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백화점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처럼 열광했죠. 우리의 작은 한의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세계적인 문화혁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전통의학과 음식이 세계의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